일본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불화수소. 그런데 불화수소는 일본이 과거 반도체 강국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흔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때 반도체 시장의 80%까지 점유했던 일본 반도체 업계는 한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려 그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소재 분야 경쟁력은 여전해서 압도적인 세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 단적인 분야가 바로 세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불화수소. 그런데 일본 정치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런 소재 산업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 최대 불화수소 생산업체 두 곳, 바로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입니다. 특히 스텔라 케미파의 경우 70%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스텔라 케미파의 경우 생산 제품의 약 60% 정도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 업체들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기사를 얼마 전 내놨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5대 신문사 중 하나로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일본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신문사이기도 한데요. 신문은 잃어버린 점유율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비관적인 언급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회로 폭이 10나노미터 이하, 아주 조금의 불순물이라 해도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개사는 100년 전통의 회사. 그들은 양산 전 과정에서 미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스텔라 케미파의 담당자는 어느 공정 하나도 정확하지 않으면 고순도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초고순도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산 제품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제품들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 실제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다소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국산화에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 업계는 소재의 고도화를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을 활용한 것 뿐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도 이를 지적합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여겨지며 일본의 경제 성장을 지탱해왔다. 지금은 한국 기업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소재 및 장비 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히타치 제작소에서 반도체 부문의 수장을 맡았던 마키모토 스기오 씨는 한국은 효율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소재를 직접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기업들도 국내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국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한국은 일본을 대체해 나갔으며 결국 반도체 강국이 됐다. 이런 한국의 부상을 도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들에 의해 단련됐던 소재 및 장비 산업 분야였다.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 의존이 컸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의 다케시 SMBC 니코증권 애널리스트도 한국 기업은 소재도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기가 강해졌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2012년 엘피다 메모리 파산, 2018년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부문 매각, 그리고 2019년 파나소닉의 사업량도.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철수는 일본 반도체 산업 몰락의 상징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경쟁사의 세력 확대, 주력 사업에 대한 거액 투자 요구, 잇따른 M&A 등 반도체 분야 환경이 매우 치열하다. 당사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상품력을 높게 평가해주는 누보톤에 회사를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세계 10대 반도체 메이커였던 파나소닉의 몰락, 이제 일본 반도체 산업은 퍼펙트 스톰을 맞았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재업계 차례. 일본의 소재업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반도체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락한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을 사주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분업 구조를 스스로 깨버린 의사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내린 것입니다. 기회는 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말, 우리 소재업계에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 아닐까. 아무쪼록 이 좋은 기회를 관련 업체들이 잘 살려나가길 바라봅니다.